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위태위태하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결국 상장 폐지됐습니다. 헝다의 몰락은 단지 하나의 기업 파산이 아닙니다. 이는 중국 부동산 시장 전반에 뿌리 깊은 문제와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수면 위로 드러난 거대한 서막이었습니다. 과거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 매각을 통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충당해왔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이 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지었고 그 과정에서 건설업체, 금융기관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혔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개발업자들은 새 땅을 사지 않고 기존 부채 상환도 어려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그림자 금융, 즉 비공식적인 대출과 보증 시장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지방정부와 국유기업들도 연쇄적인 자금난에 직면했습니다. 이른바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던 지방정부들은 디폴트 위험에 직면했고, 이는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고층 빌딩과 도시 인프라 뒤에는 돈을 돌려막으며 버티는 위태로운 좀비 기업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위기는 부동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항공, 물류 같은 전략 산업에도 균열이 번지고 있죠. 중국 경제는 이제 시스템 전반에 불안정이라는 그늘에 갇혀 있습니다. 중국 항공, 물류 산업을 대표하던 하이난 항공그룹의 파산은 그 단적인 예시입니다. 창립자 천펑이 배임, 횡령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 기업의 비리 문제를 넘어 중국 정부가 경제적 난관을 책임 추궁과 인물 단속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IMF 당시 한국 경제가 기업 회생의 길을 모색하며 재벌 총수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던 것과 비교하셨던 지점, 참 통찰력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한국은 투명한 구조조정과 국제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국가주도의 강력한 통제와 규제가 민간 경제의 활력을 억누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과 기술 디커플링은 중국의 항공 및 물류 산업에도 큰 타격을 주어 글로벌 공급망에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의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통 산업만이 아닙니다. 한때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던 첨단 산업도 속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태양광입니다. 중국이 한때 차이나드림의 상징처럼 여겼던 태양광 산업의 몰락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며 승승장구했던 이 산업이 왜 흔들리고 있을까요? 핵심은 과잉 생산과 수익성 악화입니다.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무분별한 투자는 너도나도 태양광 패널을 찍어내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기업들의 수익성을 극도로 악화시켰습니다. 한때 태양을 에너지로 잡아먹겠다던 야심찬 포부와는 달리 지금은 자체 그림자에 갇혀 고사 직전입니다. 기술 혁신보다는 양적 성장에만 매달린 결과 많은 기업이 감원을 단행하고 심지어 40개 이상의 회사가 파산하거나 상장 폐지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는 중국식 국가주도 경제성장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태양광의 몰락은 시작일 뿐입니다. 중국이 차세대 먹거리로 내세운 전기차 시장 역시 위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이끌던 비아디마저 흔들리는 모습은 중국 경제의 전방위적인 침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판매량 감소는 물론 최대 34%에 달하는 대규모 할인은 이미 시장의 출혈 경쟁이 극한에 달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공급업체 대금 지급 지연 소식은 현금 흐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강력한 신호탄이며, 이는 단순한 판매 부진을 넘어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음을 시사합니다. 네타와 같은 중소 전기차 업체들의 파산은 이러한 치킨 게임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한때 매일 새로운 모델을 쏟아내며 폭풍 성장을 자랑하던 중국 전기차 시장은 이제 말 그대로 좀비 모델 쇼룸이 되어 무의미한 신차 출시와 가격이나 경쟁으로 가득 찬 기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중국 전기차 시장의 혼란은 역설적으로 유럽 기업들에게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경영난에 빠진 중국 업체들의 기술을 헐값에 인수하거나 핵심 부품 공급망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몰락이 타국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의 강력한 내수 시장조차 이제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기업들의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샤오미 레이진 CEO의 해외 송금 루머는 단순한 소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기업 파산이 잇따르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루머는 중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불신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샤오미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는 것은 중국 내 엘리트층과 자본의 탈중국 움직임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를 방증합니다. 웰스파고 은행 간부의 출국 금지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사람들은 중국 안에서조차 중국을 믿지 못한다는 자조 섞인 농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과 강력한 민간기업 규제가 역설적으로 기업인과 부유층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본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오히려 자본 유출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민간 자본조차 중국을 떠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응은 더 큰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자본이 이탈하자 중국 정부는 전례 없는 규모의 돈풀기 정책을 강구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22조 원 규모의 공개시장 조작을 단행하고 소비대출 이자 할인과 같은 이례적인 정책을 내놨습니다. 3,852만 원 빌리면 57만 원 깎아준다, 대출받아 자동차 사면 이자 1% 낮춰준다와 같은 정책은 말 그대로 대출 뽑기 이벤트와 다름없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시장을 조작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임시방편으로는 이미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살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6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4.8%에 그쳤고 가계대출은 늘지 않으며 단기대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는 경제심리학에서 말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졌음을 시사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나 투자를 늘리지 않고 저축만 하는 현상이죠. 중국은 부동산 버블 붕괴와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인해 심각한 디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가가 하락하고 기업 매출이 줄어들면서 임금은 정체되고 이는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부의 통계와 실제 현장의 괴리가 커지면서 불안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몰락의 가장 큰 파급 효과는 바로 탈중국 러시, 즉 글로벌 공급망의 대대적인 재편입니다. 월마트가 400개 매장 중 130개를 닫고 애플, 델, HP,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인도와 베트남으로 다변화하는 것은 단순한 사업 전략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지정학적 위험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의 공장 역할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확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라운드로 상징되는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WTO 체제 약화는 관세를 즉시 발동되는 강력한 경제제재 수단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수십 년 동안 중국에 지어놓은 공장과 물류 인프라는 더 이상 안정적인 자산이 아니라 언제든 가치를 잃을 수 있는 좌초자산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때 굴뚝경제의 상징이었던 이 인프라들은 이제 바닷속에 가라앉는 난파선처럼 글로벌 자본으로부터 외면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경제에도 기회와 위험 요인이 동시에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최근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고 미국 ITC가 BOE의 15년 미국 OLED 패널 수출 금지 판결을 내린 것은 단순히 법적 승리를 넘어섭니다. 이는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중국의 기술 카피 전략을 물리치고 글로벌 시장의 기술 주도권을 확고히 다지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는 비단 디스플레이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첨단 소재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탈중국 기조를 가속화하면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반사의 이익을 톡톡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안정적인 공급망과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과 LG, 현대차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글로벌 챔피언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중국 경제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선 체제의 균열입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민간 경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 실패로 끝난 기술 굴기, 그리고 무너지는 태양광 및 전기차 산업은 이 균열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기업과 자본은 해외로 이탈하고 있으며 정부의 땜질식 대책은 디플레이션의 그림자 속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글로벌 자본은 중국을 떠나 동남아시아, 북미,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과 시장 확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품고 다가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권이 요동치는 지금 한국은 과연 이 역사적 전환점에서 그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한국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